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내용은 새로운 바이낸스 CEO 관련된 소식과 그 다음에 여러 또 바이낸스 관련된 또 어, 일부 또 크립토에 또 관련된 관계자분들에 따른 발언 소식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퀀트 이야기 몇 개 또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이사 말에 따르면요,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전혀 판매하지 않고 43억 달러 법무부 벌금을 전액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최근 뭐 동향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이 금액의 일부분은 15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일단 성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9억 테더가 입체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에 일단 시드는 거의 다 확보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바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전히 BNB 동향과 그리고 비트코인 동향을 같이 좀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바이낸스 대시보드 비중에 현재 총 자산의 변화 추이는 거의 별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BNB 위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네, BNB 형태를 보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회복을 보여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 돈 충분히 팔지 않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좀 올라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 따른 분위기, 이미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되겠죠. 예, 보았을 경우에는 요 7일간 변화 추이가 소폭 이제 바이낸스를 좀 떠나가고 코인베이스나 비트파이낸스나 오케이, 제미니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30일 변화 요 한 달 추이에서 비트파이넥스와 제미니가 제일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부임되었던 분 이전에 또 하나 더 언급을 했던 자가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또 에이다 창시자 분이 또 찰스 호스킨스가 또 한마디 또 했습니다. 야, 그는 첫 번째 혁신은 암호화폐 초창기 거래소를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되게 혁신적인 산업가라고 지칭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기본적으로 무게화된 금융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는 기업가나 미국의 적들이 거래하거나 일할 수 있는 시장을 열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세계가 다국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며 암호화폐 중간에 껴서 바이낸스 형사 기소 같은 사건이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외부 지갑을 공격하거나 제약을 두는 등 암호화폐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새로운 CEO 이야기, 이제 부임하고 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리차드 탱이라는 분인데요. 회사의 재정 건전성, 또 보안,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사용자가 확신을 시키는데 노력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높은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을 많이 할 것이며, 앞으로 웹 3.0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트너 협력이 있을 것 같다. 3.0 관련 코인 좀 눈여겨서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용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규제와 컴플라스 영역 범위에서 가장 최적화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규제 당국을 이끌기 전에 싱가포르 거래소 최고 규제 책임자로 있었고, 그게 13년 동안 근무를 해왔던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 가장 최적화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되면 특이한 몇 가지 정황이라고 해서 특정 블로그 그분 걸 약간 또 발췌해서 이제 제 생각과 이런 걸 좀 콜라보 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A, B, C라는 내용이 D, E까지 있네요. 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꼬셨다며 바이낸스 은행을 커버를 쳤고 은행을 덮어주는데 동의, 안 그러면 이후에 반행을 협력해주는 은행이 앞으로 없겠죠. 그러니까 즉 덩어리가 큰 고객사는 우리가 먼저 포용을 하고 우리 선에서 모든 걸 내가 다 뒤집어 씌워 줄 거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모델링은 우리가 그래도 손 잡아줄 때 우리가 다 커버 쳐줬으니까 다시 잡았을 때는 좀 더 유리해지겠죠. 그 다음으로 여기서도 일시 석방이 됐다라는 거, B 내용은 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을 벗어나는 것, 출국도 가능. 다만 최저 선고 전이 내년 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죠. 만약에 안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박살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월이에요. 24년도 2월입니다. 네. 2월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도 이제 뭐 DOJ, 뭐 SEC 등등 다 장봉차오 혐의 인정을 해결했다. 근데 여기서 빠진 애가 한 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빠진 애가 누구일까요? 저는 뭐 저번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 저스틴 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펑자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이분 입장으로만 봤을 때는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기 사업비를 좀 썼습니까? 어마무지하게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다 영업 손실로만 다 자리 잡고 결국엔 벌금까지 또 쳐맞고 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를 하려고 하면 이런 형태는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보다 더 강도가 높은 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 상태에서 규제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무법지대이다 보니까 그 무법지대를 어느 정도 관리 범주 안에 들려고 하다 보니 약간의 시장의 진통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 진통도 우리가 겸허히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으로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장점과 단점을 극단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점은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매입을 했냐 여기에서 매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몇십 배, 몇백 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로의 찬스일 수도 있겠지만요. 단점은 무엇이냐면 내 돈이 언제든지 뺏겨도 언제든지 거래소가 장난을 쳐도 그리고 누군가 내 그런 말도 안 되는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해먹어도 나는 여기에서 그냥 당해야 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 다 의심을 해야 되고 다 내가 일일이 시간 투자해 가지고 직접 다 떠먹여 주는 시장이 아니에요. 즉 내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분석하고 공부 안 하고 하는 이유도 다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 그거 분석하고 그거 공부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미리 먼저 올라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먼저 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라고 좀 저는 느껴지는데 뭐가 더 좋냐? 라고 하면 후자가 조금 더 낫다. 왜냐? 밑에 깨지는 게 더 두렵다라고 저는 분명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밑에 깨졌던 거를 경험치가 여기가 지하 세계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하 세계가 아니고 염라대왕 세계관이 또 있고요. 그 밑에 저기 보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 직접 가보신 분들이나 느낄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시면 그 멘탈 붙잡고 있기가
정말 쉽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을 선임을 했던 이유는 제가 봐도 규제 부분에 이제 엄격하게 들이밀 것이다 보니까 이분을 좀 선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아예 바이낸스가 이번 조건 하에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기에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자를 여기에서도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분을 선임을 했다라는 건 그래도 바이낸스 내부에 있는 내부 관계자를 올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는 나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퀀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폴리곤에서 600만 건 거래가 처리가 되었고요. 21년도 10월 이후 일일 거래량이 최고치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요즘 뭐 NFT 좀 나쁘지 않고 있죠. 네. 그 다음으로 리플은 10일 동안 거래와 보유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리플 가격이 18% 하락에도 불구하고도 거래가 보유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거래 투자자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UTXO 지표라고 해서 생존 기간을 분포화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첫 번째 차트를 보게 되면 요 첫 번째 차트가 요거예요. 네, 거래 활동을 추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차트 를 보게 되면 단기 이동평균선 24지수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 72 이동평균선 빨간색 선입니다. 여기서 이런 걸 다 적용을 해서 보았을 때 활동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골든 클로스 된 부분이 주목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땠을까요? 다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런 시기이지 않겠냐라고 나왔던 퀀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패닉스 이후 가격 반등 이유에 대한 퀀트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도 예를 보면 15년도와 20년도 수치가 최고치로 치솟은 경우 서서히 감소할 때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성장 가능성을 보는 좋은 예시였다. 그러니까 손실 UTXO 감소하면 곧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이 가장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 수치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 시점으로도 추세 기반적으로는 지금이 좀 가장 저렴한 구간대를 이미 지나가고 이제 전차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게임파이, 뭐 GTX 6 조만간에 나온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발란체에서는 조만간에 락업 이제 해제된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블러가 에어드랍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AI 코인이나 STG나 뭐 이런 쪽은 보게 되면 일단은 에어드랍이나 게임 출시나 그 다음에 오픈 AI 등등 지금 이슈가 많이 있는 거 위주로 좀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시장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내용, 이때는 이런 날이 있었구나, 저런 날이 있었구나,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지금의 이 미치는 영향이 강도가 센 것인지 아닌 것인지, 현재 진행 중인지 아닌 것인지, 이미 끝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은 주구장창 나올 것으로 보이시지만 우리는 지금에 있는 상태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사적 이익은 여전히 받고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그걸 좀 볼 수 있죠. 아크 누나는 눈치 빠르게 너희 지금
가장 좋은 건 코인베이스인 것 같다라고 해서 베팅을 먼저 질러 놓았죠. 마찬가지로 이제 벡트도 그만큼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요. 반면에 미국 자체에서도 시장의 국제 통화의 점유율 추이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했었을 때 당연한 형태로 좀 움직이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을 꽉 잡고 있는 미국이 이런 규제 범주 안에서 그 전에 우리가 좋았던 이거 돈을 벌었던 부분의 개인적 관점으로만 보았을 때는 이게 매우 좋은 형태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가 그런 부분 말고 이미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 신문으로 보는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아픈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각자 한번 구독자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